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2학기 수업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래도 수업 중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이었지만 좀 면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통합사회 2학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오리엔테이션이랑 2학기의 이제 본격적인 수업 잠깐만 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까지 수업을 어디까지 했냐면요, 5단원에 1, 2, 3, 4가 있는데 여기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부터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면은 6단원, 7단원, 8단원, 9단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가 될 것 같고요. 8, 9월이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 7월 중에 수행평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쁜 6월, 7월이 되겠죠? 6월, 7월이 아니라 6단원, 7단원이 나가는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는 조금 바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 내용도 중간고사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네, 2학기 수업도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제가 1학기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도 같이 올려주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좀 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수업을 하고 교과서를 한번 다시 보고 또 다시 설명을 하고 교과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연결이 잘 못하거나 수업을 부득이하게 못 들은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온라인 수업을 안 그래도 업로드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찌 됐던 간에 수업은 온라인과 면대면 수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요. 수업 어떻게 같이 열심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5단원의 2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되게 무겁게 어떤 장황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방학 때문에 잠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들 한번 다시 짚어보고 우리는 그러면은 시장 경제라는 말은 우리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거와 관련된 그런 경제 행위들 전체 다 아우러서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리고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다 교과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1학기 수업 때는 이제 교과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다들 교과서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교과서 같이 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원의 두 번째 시장경제와 경제주체의 역할. 우리 이거 들어가기 전에 1학기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경제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고 파는 일입니다. 간단해요. 사고 파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사고 팔면서 생활을 이뤄나가요.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다 경제라고 한다면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주체라는 말은 주인공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인공이 되는 친구들이고 그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는 친구들이겠죠. 어차피 둘 다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 주체라는 말은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소비하는 네, 여기 적어놓을게요. 소비라고 적어놓을게요. 소비. 네, 소비하는 가게. 또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뭐 또 가게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기업 있죠, 기업. 그리고 정부도 물건을 실제로 사서 뭐 사용을 하죠. 그렇죠? 뭐 지금 간단하게 바로 생각나는 예시가 있다면 뭐 가로등이나 아니면은 뭐 보도블록 같은 걸 구매하거나 아스팔트를 이렇게 깐다거나 우리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소비를 하죠. 기업들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재료들을 사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물건들을 실제로 소비를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경제 객체라고 한다면 실제로 소비가 되는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소비하는 것이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객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재화입니다. 재화라고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사고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재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오면 신발도 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 객체 또 뭐 있을까요? 재화 말고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미용실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나면 뭔가 네, 머리 잘랐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머리를 자르고 뭐 이쁘게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서비스로 받았고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소비하는 것을 경제라고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또는 뭐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왜 발생하냐? 이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을 보면요, 경제 주체의 특징은 욕망이 무한합니다. 경제 주체는 항상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치킨을 시켜서 먹었으면은 다음 날은 치킨을 먹기 싫다가 절대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번 생에는 치킨을 10마리만 먹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먹고 나면은 또 소화가 다 되고 나면 또 배부르고 또 먹고 나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렇죠? 일단 경제라는 학문 안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경제 주체들은 욕망이 무한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무한하지 않아야 돼 하고서 수련을 하는 속사가 담을 쌓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욕망이 무한하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경제 객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욕망을 모두 다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무한하지가 않아요. 네, 한정적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킨을 모두 다 먹고 싶지만 모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고 네, 예시가 좀 좋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은 뭐 모두가 다 다이아 반지를 끼고 싶지만 그 다이아 반지는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착용할 수 있을 만큼 다 각자의 욕망에 맞는 다이아 반지를 착용할 수 있을 만큼 다이아가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희소한 특징들 때문에 물건이 비싸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네.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을 수준까지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재화 서비스가 한정적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재화를, 어떤 서비스를 언제 생산하고 언제 분배를 해야 될지, 누가 나눠 가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이 한정적인 거에서 생기는 문제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해요. 네. 이런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희소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해결이죠. 해결을 위한 노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네. 근데 우리가 뻔하게도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네. 생산시설을 공공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공산주의인데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배우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의 아버지, 경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였죠?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이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덤 스미스를 배우게 되는 건데 무엇이냐? 이분은 가격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 재화와 서비스, 경제주체의 소비 행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우리는 안 사고, 그리고 안 사다 보니까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 원하는 가격이랑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 기업이 낮춘 가격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건강한 가격들을 유지하게 되면서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소비하게 되는 이런 건강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경제의 건강함을 만들어낸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국부론이죠. 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를 자유롭게 놔둬야지만이 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친구가 자동적으로 역할을 해줘서 국가의 부가 차응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애덤 스미스였고, 그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장 경제의 시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1에서 1번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5-2에서는 무엇을 먼저 볼 것이냐면요. 지금 시장경제, 경제주체 이런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나서 5단원을 진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 5-2에서는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볼 거예요. 경제 문제. 그렇다면 발생하는 경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일까?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완벽하지 않은 문제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먼저 5-2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의 경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하나만 다뤄볼게요. 이거 하나만, 독과점 문제. 독과점이라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독과점 문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지우고 독과점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이어서 보면요, 우리 앞에서 경제 문제가 왜 도출이 됐는지 봤어요. 그럼 경제 문제에서 13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독과점이에요. 오늘은 독과점까지만 보고 끝날 겁니다. 거의 다 했죠? 네, 독과점이라는 말이 뭔지 먼저 보면요, 독점이랑 과점이라는 말을 섞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독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노폴리라는 게임 해봤죠? 뭐냐면은 이제 모두의 마블 그런 게임을 하면은 라인 독점 해가지고 자기가 온전히 다 뭔가 이뤄냈을 때, 그죠? 이 개념적으로 하자면은 독점이라는 것은 유일한 판매자를 얘기합니다. 유일한 판매자. 이 시장에
판매자가 딱 한 명밖에 없을 때를 독점이라고 말해요. 네, 유일한 판매자.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은 판매자가 유일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팔고 싶으면 팔고, 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팔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어려운 말로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그 광산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광산이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캐가지고 팔았어요. 이제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내가 이거 1,000억에 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1,000억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살 수 있게끔 뭐 사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시장 지배력이 있다.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는 말은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 이외에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 왜 경제 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거죠. 네, 유일한 판매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앞에서 배웠을 때에는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옆에 있는 판매자가 비싸게 파니까 나는 가격을 내려야지, 또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내가 가격을 내려야지 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균형 가격이 생기고, 이런 원리들과 벗어나서 아무랑도 경쟁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그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마저도 자기가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점은 어떨까? 과점은 어렵지가 않아요. 독점보다 요 내용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조금 덜한 거예요. 과점은 뭐냐면 손가락에 기업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정도가 이제 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보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판매자를 얘기하고요. 과점은 손에 꼽는이라고 적을게요. 손에 꼽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통신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LG U+, SKT, KT 이렇게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몇 없을 때 과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점의 특징은 유일한 판매자가 아니라 소수의 판매자,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과점은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담합이라고 하면은 서로 그 몇 안 되는 기업들끼리 짜는 거죠. 이 가격 이상으로 팔자 해가지고 그 가격 이상으로 팔자 하면은 소비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독점 시장이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왜 생길까? 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독점의 특징 한번 봤고요. 이런 독점 시장은 왜 생길까?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